테토남, 에겐남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저도 들어봤어요. 이해하기 쉽게 딱 한 단어 콕 집어 말하자면은 그 시대 때 단어 중에 뭐 마초남, 상남자 이게 딱 테토남으로 와닿으실 거고, 이 에겐남은 꽃미남, 좀 꽃과의 남자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좀 쉽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원장님은 테토남과 에겐남 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형외과 의사의 관점에서 이 두 얼굴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실제 수술이나 수술로 구현 가능한 포인트까지 함께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Z세대 사이에서 테토남, 에겐남 이런 게 좀 유행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저도 들어봤어요.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단어 신박하게 잘 요약했다 싶었는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에서 나온 테토남, 그리고 에스트로겐에서 나온 에겐남 이렇게 줄여 있는데요. 아직도 요즘에서 쓰이지만은 MBTI 성격에 대한 부분 그런 게 한창 유행해서 다뤘다면은 이거는 뭐 성격, 외모 이런 것까지 더해서 그렇게 분류해서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밈 같기도 한데 실제로 외모 트렌드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특히 그런 Z세대 젊은 분들 혹은 밀레니엄 세대 분 이런 분들도 상담에서도 진짜 얘기 많이들 해요. 테토남처럼 남성스럽고 상남자스러운 강한 인상 만들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에겐남처럼 자연스럽고 감성적인 인상 유지하고 싶어요. 이런 요청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형외과 의사의 관점에서 이 두 얼굴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실제 수술이나 수술로 구현 가능한 포인트까지 함께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테토남이요. 이 테토남은 이름 그대로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얼굴을 말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특징은 일단 뚜렷한 윤곽이에요. 흔히 남자들 T존이 살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T존, 이마뼈 골격이라든지 광대도 살아있고 턱선도 어느 정도 각져 있고 이목구비 역시 굵고 명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눈매가 비록 막 시원시원하게 큰 건 아닌데 이게 또렷하고 단단하게 떠지는 인상이에요. 또 눈썹각이 이렇게 동글동글 완만하기보다는 이렇게 딱 직선으로 칼같이 좀 또렷하고, 눈 라인 같은 게 무쌍이나 낮은 속쌍인 경우가 아무래도 좀 많을 거고, 눈꼬리가 이제 수평이나 아주 살짝 올라간 직성형 눈매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눈매에 이제 코는 오똑하게 높으면서 T자형을 주고, 특히 코는 좀 짧게 올라간 것보다는 좀 긴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얼굴이 조합이 돼서 남자답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표정이 좀 진하고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좀 리더형 이미지와도 잘 맞아요. 이 대표적인 연예인 예시로는 김호빈님, 주지훈님, 안보현님, 뭐 덱스님, 옥태견님 이런 분들이 당장 생각이 나고, 또 아이돌로는 사실 이제 남성적인 굵은 이런 인상이다 보니까 배우분들이 사실 더 좋은 예시기는 한데, 아이돌들도 좀 꼽자면은 뭐 몬스터엑스의 션우님이라든지 방탄소년단의 RM, 스트레이키즈의 방찬, 뭐 NCT 태영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테토남은 이제 강한 인상을 원할 때 좀 적합한 얼굴 유형인데, 사실 상담실에서 요즘 더 자주 등장하는 거는 이 에겐남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막 남성스럽고 강한 이런 느낌보다는 좀 부드럽고 감성적인 이미지가 연애 시장에서도 호감도를 아주 크게 높이는 것 같아요. 이 에겐남은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 계열의 이미지를 가진 남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얼굴선이 상대적으로 좀 더 부드럽고 전체적인 인상도 좀 더 온화하고 감성적이에요. 대표적인 얼굴의 특징은 좁고 갸름한 턱선, 일단 이게 가장 특징적일 거고, 중안부도 다소 좀 짧은 편이고, 눈매도 뭐 무쌍, 얇은 속쌍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 눈꼬리가 좀 평행하거나 살짝 좀 내려가고, 눈썹도 약간 연하게 좀 동글동글하거나 좀 일자도 좀 부드럽고 좀 피부결도 부드러운 인상을 줘요. 코도 너무 꼿꼿하고 길고 이런 것보다는, 물론 들린 코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직선코 치고는 좀 짧고 동근 느낌 이런 인상을 줘서, 그래서 좀 테토남과 좀 상반된 그런 이미지들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얼굴은 이제 따뜻하고 말이 잘 통할 것 같은 느낌을 아무래도 부드럽게 보이니까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 남자, 말 걸기 좀 편한 남자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뭐 정혜인님, 인시안님, 최우식님, 뭐 강태호님, 도경수님, 이도현님 이런 분들이 꼽히고 있고, 아이돌로는 뭐 세븐틴의 조슈아, NCT의 재현, 엔하이픈의 성훈, 뭐 투바투 수빈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Z세대
X세대의 용어 테토남과 애견남을 좀 장황하게 좀 특징들을 말해봤는데, 저희 세대인 X세대라든지 초반 M세대들한테 좀 이걸 이해하기 쉽게 딱 한 단어 콕 집어 말하자면은 그 시대 때 단어 중에 뭐 마초남, 상남자, 이게 딱 테토남으로 와닿으실 거고, 이 애견남은 꽃미남, 좀 꽃과의 남자,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좀 쉽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원장님은 테토남과 애견남 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좀 가리고 보면은 여 윤곽 T존이나 이런 거는 조금 테토남 쪽인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쪽 이렇게 가려서 여기를 보면은 약간 애견남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요새 유행하는 테토남 애견남 보면서 나는 좀 어느 방향을 지향해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이 들기도 했는데 네. 이런 좀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금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막 한쪽으로만 딱 치우친 것 같지 않고, 실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피디님처럼 많은 분들이 본인이 좀 테토형도 아니고 애견형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하다 이런 말씀들 실제로 많이들 하세요. 뭐 사람이니까 그게 섞이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런 분들은 대체로 뭐 뼈 구조는 예를 들면 테토형이네, 눈배나 피부톤이 좀 부드럽거나, 또 반대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얼굴 선이 좀 애견형인데 이쪽 가운데 쪽 콧대라든지 이런 게 좀 또렷한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중간형 얼굴들은 오히려 가장 매력적인 얼굴로 분류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강한 부분이랑 부드러운 부분을 균형 있게 잘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로도 좀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뭐 배우 박보건님이라든지 차은우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인의 얼굴이 중간형에 가깝다면은 성형은 뭐 어느 한쪽을 꼭 따라가기보다는 이미 가진 본인 장점을 유지하면서 인상만 좀 톤을 조절한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테토남처럼 강한 인상을 갖고 싶어요, 혹은 뭐 애견남처럼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고 싶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얼굴 구조만으로 분위기가 완성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바꿀 수 없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시술과 수술로 이 각각의 분위기를 좀 더 구현해 볼 수 있는지 좀 현실적인 접근을 드려볼게요. 이 테토남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은 성형적으로 광대를 지나치게 깎거나 턱을 얇게 만들면 오히려 이 테토의 남성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가끔 실제 어떤 분들 자기가 광대가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 스트레스라고 오시는 분들, 남자분들 실제로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 전체적인 인상이 좀 남성스럽고 테토남 쪽이 어울리실 것 같으면은 저는 오히려 그런 분 광대 수술은 좀 말려요. 그래서 광대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살리면서도 턱선도 적당히 힘을 주는 형태가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꼭 뼈로 다친다 이러기보다는 좀 얘가 너무 부각돼서 다른 데를 채우면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좀 돋보이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그런 거 접근해 볼 만한 방법들이 이런 옆에나 관자가 이제 들어간 부분들을 필러나 지방 이식으로 채우고 턱선 쪽을 좀 리프팅 한다든지 해서 이 각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좀 부드럽게 연결되게 할 수가 있어요.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너무 티나게 라인을 넣는 것보다는 이제 눈매 교정만으로 어느 정도 또렷함만 확보하고 자연스러운 속상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을 당연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눈이 막 크게 만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좀 길게 뻗어가면서 좀 깊고 단단해 보여야지 이 테토남 인상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눈이 또 폭이 짧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뒤트임을 추천하기도 해요. 그럼 눈매가 좀 더 길게 살아나면서 좀 더 남성성이 강조가 될 수가 있어요. 이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밋밋하게 납작하고 짧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T존의 이 눈썹 뼈대가 돌출감이 있는 게 이마 그리고 광대, 턱 3요소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테토남 특유의 입체감이 살아나게 돼요. 특히 결국 T존의 완성은 눈썹뼈와 코이기 때문에 콧대가 조금 많이 부실한 분들은 콧대를 좀 높여주게 되면은 이 테토남의 입체감이 훨씬 살아날 수가 있죠. 피부도 관리하면 당연히 좋은데요. 아니 테토남이면 남성성이 살아야 되는데 무슨 피부냐, 더 여성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피부결이 까칠까칠하고 지저분한 게 남성성, 이건 아니에요. 남성성을 살리면서도 깔끔한 게 당연히 훨씬 인상은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피부톤도 마냥 밝고 깨끗하고 맑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깔끔하게 좀 정돈된 느낌으로, 톤 같은 경우에는 좀 적당한 태닝된 색깔이 좀 더 어울릴 수 있어요. 또 눈썹이 좀 희미하신 분은 이 두께감 어느 정도 도톰하게 좀 그려볼 수도 있고, 각도 좀 살아있는 형태로 정리를 해주면은 인상을 한결 더 강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용에 큰 관심 없는 남성분들도 촬영이나 이런 거 앞두고는 눈썹 그리거나 눈썹 다듬기만 해줘도 인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이제 피부 관련 시술들, 뭐 레이저나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은 이제 광택을 낸다 이런 것보다는 결 정리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애견남 분위기를 원한다면은 이 성형적으로
쌍꺼풀은 일단 좀 더 곡선적인 동글동글하고 갸름한 이미지가 좋아요. 그래서 이마나 뭐 이런 곳에 볼륨을 살짝 더해주는 뭐 필러나 지방 이식이 일단 효과를 보기 딱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뼈대가 굵직한 분들, 튀어나온 분들, 이런 분들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게 되면은 훨씬 좀 둥근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턱선은 너무 강하게 깎으면 또 이제 너무 갸름해지거나 V라인 돼서 좀 인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턱보톡스 이런 걸로 좀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 코도 만약에 수술을 고려하게 되면은 굵직한 직성형보다는 자연스러운 살짝 직반 느낌이, 뭐 그때 여성스러운 직반 이런 거 아니고 남자들도 요즘에 직반으로 충분히 남성스러우면서도 예쁘게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약간의 곡선의 동글동글한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쌍꺼풀은 여전히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속쌍이나 자연유착 이 정도로 좀 설계를 하고, 근데 다만 이제 테토남에 비해서는 좀 더 둥근 느낌의 눈매 교정을 하고, 그래서 눈이 너무 찢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트임과 밑트임의 도움을 같이 받게 되면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눈매를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눈두덩이 지방이 적고 피부가 얇은 분들은 쌍꺼풀을 억지로 넣기보다는 이 무쌍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뚜렷한 인상을 만드는 게 좀 자연스러워요. 특히 눈의 매무새의 그런 느낌은 이 눈썹과도 많은 연관이 있는데, 눈썹은 어느 정도 좀 부드러운 입장이거나 좀 둥근 아치 느낌, 이런 느낌이 훨씬 애견남 형태의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특히 눈썹과 눈 사이의 간격이 넓고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아주 권하고 싶은 수술이 이마거상이에요. 남성분들 중에 공간이 굉장히 좁은 분들은 이마거상을 하면은 그 수술 하나만으로도 인상이 테토남에서 애견남으로 확 넘어갈 수가 있어요. 눈밑 같은 경우에도 퀭한 분들이 많고, 특히 중안면이 긴 분들은 앞볼 쪽이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더 남성스러운 골격을 주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눈밑 같은 경우에 이제 필러나 이런 시술을 하면은 좀 울퉁불퉁해지거나 오히려 좀 비쳐 보이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게 되면은 회복도 아주 빠르고 밖에 절개가 없기 때문에 티도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앞볼을 부드럽게 살려주고 중안면도 또 입체감을 돋보이게 만들면은 애견남의 이미지를 훨씬 더 잘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애견남 분위기의 결국 마무리는 이 피부가 주는 인상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남성분들 중에서도 요즘 스킨 부스터, 물광 주사, 뭐 미백 관리 이런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피부결을 정리하면서 모공은 좀 줄여주고, 밝기는 좀 너무 마냥 하얗게 이런 것보다는 좀 맑게 보정하는 게 이 애견남 피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스킨 보톡스라든지 뭐 토닝, 미주란, 주베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함을 좀 첨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입꼬리 필러 이런 디테일하게 좀 군데군데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부드럽고 감성적인 인상이 더 또렷하게 완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해줬잖아요. 나는 어떤 얼굴이 어울릴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건데요. 사실 단순히 얼굴형으로만 결정되기보다는 본인 성격, 살,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화롭게 설계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나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인데 지나치게 강한 테토형 인상을 만들면은 다소 좀 위화감이 들 수가 있고, 또 외향적이고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면은 오히려 부드러운 얼굴이 그런 본인 캐릭터를 좀 죽이는 식으로 좀 충돌할 수도 있어요. 또 테토남의 얼굴을 원한다 하더라도 이 뼈 구조, 피부 두께 이런 거에 따라서는 강한 막 윤곽 수술보다는 또렷한 뭐 눈매와 입체감을 살리는 방식으로 좀 방향성을 바꾸고 절충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의 얼굴에서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은 수술이나 시술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완을 하면서 원하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본인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룬 설계가 가장 매력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네, 마무리하자면 이 테토남, 애견남 이 구분은 정말 재미있는 분류이긴 한데요. 실제 성형에서는 본인의 고유한 구조와 분위기에 맞는 1:1 맞춤 설계가 핵심이에요. 테토형으로 갈지 뭐 애견형으로 갈지 고민이 된다면 혼자 무조건 한쪽으로만 정하지 말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 본인의 얼굴 성향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의 성형 방향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리겠고요. 또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천재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